여러분, 지금 타고 계신 자동차나 매일 들여다보시는 스마트폰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우리 일상에서 절대 뗄 수 없는 필수품들이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인공지능 혁명, 그리고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첨단 소재가 과연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 아니면 히토류 같은 걸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10중 8구는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모든 최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를 결정짓는 진짜 병목 현상이 인류가 무려 10,000년 전부터 써오던 가장 원초적인 금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10,000년 전부터 쓰던 금속이요? 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대상은 바로 구리입니다. 아, 구리!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리를 다루며 1968년에 설립된 올해로 57년 된 이른바 전통 굴뚝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보통 그렇게 반세기가 넘는 전통능 제조업이라고 하면요. 공장에서 기계 톱니바퀴가 쉼없이 돌아가고 영업이익률은 한 1에서 2%대로 팍팍하게 유지하면서 근근히 버티는 약간 그런 느린 성장의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거든요. 네네, 저도 처음엔 딱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다룰 이 기업은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진짜 놀라운 반전을 가진 곳이죠. 맞아요. 단 1년 만에 영업이익이 무려 147%나 폭등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게다가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바로 그 최첨단 전기차 소재에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오래된 금속을 만지는 기업이 역설적으로 가장 미래지향적인 포트폴리오의 심장부를 꿰차게 된 겁니다. 네, 바로 국내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이구산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리라고 하면 흔히 낡은 전선이나 10원짜리 동전 정도를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이 기업이 어떻게 단순한 원자재 가공 공장에서 전기차와 AI 인프라에 피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으로 진화했는지 샅샅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구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좀 정확히 숫자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기초 체력부터 확인해 보죠. 이 회사는 연간 6만 톤이라는 막대한 비철금속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6만 톤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국내 동판 아변 시장 점유율을 보면 무려 24%를 쥐고 있어요.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업계 1위인 퉁산에 이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확고한 2위, 즉 과점 사업자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럼 주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파는 건가요? 회사의 매출 구성을 뜯어보면요. 순동이라고 부르는 동제품이 54.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네네. 그 다음으로 황동이 38.91%, 그리고 인청동이 약 5.77%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구산업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그 아변 공정이라는 기술의 실체를 좀 시각적으로 그려드리고 싶은데요. 아, 아변 공정이요? 좋죠. 이게 두꺼운 구리 덩어리를 얇게 펴서 제품을 만든다는 게 사실 말은 쉽지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누르면 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전체적인 공정 흐름을 보다 보니까 이거 마치 아주 고급스러운 베이커리에서 장인이 페이스트리 반죽을 다루는 과정이랑 진짜 똑같더라고요. 아, 페이스트리 반죽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그 두툼한 밀가루 반죽을 롤러로 얇고 균일하게 수백 번 밀어내서 겹겹이 층을 만들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단지 그 대상이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수톤에 달하는 엄청나게 단단하고 무거운 구리 덩어리라는 점이 다를 뿐이죠. 아, 쇳덩어리를 그렇게 밀어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백 번을 강한 압력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거대한 구리판 전체 면적의 두께 오차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통제해야 해요. 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얇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머리카락 굵기의 몇 분의 1 수준이죠. 조금만 압력이 틀어져도 구리판이 우글쭈글해지거나 아예 찢어져 버리니까요. 와, 1mm도 아니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를 잡아낸다는 건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된다는 건데 이렇게 얇고 균일하게 뽑아낸 구리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길래 그런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주로 라디에이터 핀이나 차량용 커넥터 같은 자동차 전장 부품들에 들어갑니다. 아, 자동차 부품이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일반 가전제품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행 중에 발생하는 엄청난 진동, 그리고 고열을 다 견뎌야 하거든요. 그렇죠.
생명이랑 직결되니까요. 맞습니다. 단 하나의 커넥터에 결함이 생겨도 브레이크나 엔진 제어 장치가 멈청이 될 수 있고 그건 바로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아하,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는 유독 까다로운 인증이 붙는 거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IATF 16949라는 품질 인증을 통과했다고 나오던데요. 네, 그 IATF 16949라는 게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 부품은 사람 목숨을 맡겨도 될 만큼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찍어주는 최고 등급의 프리패스 도장 같은 겁니다. 와, 프리패스 도장이요?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들이 시장에 널려있는 수많은 구리 가공업체들을 놔두고 굳이 이구 산업의 제품을 비싼 돈 주고 사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정밀한 페이스트리 반죽 기술이 보장하는 극강의 신뢰성 때문인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누군가 돈이 아주 많아서 최신식 롤러 기계를 왕창 사들인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똑같이 얇고 완벽한 구리판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네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철금속 아변업 자체도 수천억 원의 대규모 초기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묵직한 장치 산업이긴 한데요. 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아무리 비싼 기계를 들여놓아도 그 기계에서 불량품을 내지 않고 균일한 제품을 연속으로 뽑아내는 수율 관리라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아, 수율 관리. 경험이 쌓여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구 산업이 1968년부터 57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축적해온 공정의 온도, 압력, 냉각 속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 자체가 경쟁사의 신규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대한 해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들을 리틀 포스코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죠. 리틀 포스코라 아주 찰떡 같은 별명이네요. 그렇게 수십 년간 다져온 탄탄한 과점적 지위가 폭발력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결국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면서 이구 산업이 그 엄청난 수요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전기차가 구리 먹는 하마니까요. 맞습니다. 일반 가솔린 자동차에도 구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전기차 한 대에는 그보다 무려 4배나 많은 60에서 80kg의 구리가 쑤셔 박힌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는 사실상 거대한 배터리를 얹고 달리는 전자기기라고 보셔야 하거든요. 아, 전자기기요? 네, 배터리 셀들을 서로 연결해서 전력을 보내는 버스바라는 부품이나 또 전극단자를 외부와 연결하는 리드탭 같은 전기차 전용 핵심 부품들이 있어요. 이게 예외 없이 모두 구리로 만들어집니까? 전부 다 구리군요. 네. 구리만큼 전도성이 뛰어나면서도 가공하기 좋고 또 경제성까지 갖춘 금속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이죠. 야, 그 수요의 폭발이 실적 수치로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구 산업의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2019년만 해도 고작 7%에 불과했거든요. 네, 한 자릿수였죠. 근데 이게 불과 5년 만인 2024년에는 무려 32%까지 폭증했습니다. 와, 32%요? 네,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죠. 네. 그 결과 2024년 전체 매출액이 4,7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는데요. 네네. 놀라운 건 이익의 크기입니다. 영업이익이 25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47%나 급증했어요. 147% 상승이요? 어마어마하네요. 심지어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0%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진짜 폭발적인 성장세네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산수가 좀 안 맞아서 예리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전기차 매출 비중이 32%로 늘어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 매출 볼륨 자체가 커진 건 9% 남치잖아요. 그렇죠. 매출 증가율은 9%죠. 근데 영업이익이 147%나 뛴다는 건 이거 상식적으로 너무 비정상적인 이익 성장 아닌가요? 아, 숫자가 매칭이 안 된다. 네, 어차피 옛날에 팔던 건축용 구리나 지금 파는 전기차용 구리나 똑같이 흙에서 캐낸 구리를 녹여서 파는 건데 어떻게 마진이 이렇게 극적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 그 의문이 바로 현재 이구 산업이 보여주는 퀀텀 점프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겉보기엔 꽃같이 붉은빛이 도는 구리판 같지만요. 내재된 가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회사의 제품 믹스, 즉 팔고 있는 물건의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고부가가치로 탈바꿈했거든요. 고부가가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백 볼트의 고전압이 흐르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네, 배터리 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일반 구리를 썼다가는 열 때문에 형태가 변형되거나 심하면 화재로 이어지죠. 그래서 아주 얇은 초박판으로 가공하면서도 고열을 견디게 하는 특수 열처리 동판을 써야만 합니다. 아, 특수 열처리 동판? 네, 이런 고신뢰성의 첨단 전장 부품은 과거에 단순히 아파트 지을 때 쓰던 일반 건축 자재형 구리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마진율이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1kg의 구리를 가공해서 팔아도 예전에는 100원을 남겼다면 지금은 수백 원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체질 자체가 아예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수익성을 끌어올린 또 하나의 날개가 있는데요. 바로 생산 공정 자체의 혁신입니다. 공정혁신이요? 네, 이구산업이 기존 반월 공장에서 평택 포승 공장으로 대규모 이전을 단행했는데요. 이곳을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요. 아까 아변 공정이 페이스트리 반죽 같다고 하셨죠? 구리는 열을 받으면 미세하게 팽창하고 식으면 수축하거든요. 네네. 과거에는 이걸 작업자의 숙련된 감각에 일정 부분 의존했다면 이제는 공정 곳곳에 달린 수많은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구리의 온도와 두께 변화를 마이크로 단위로 스캔합니다. 와, 센서로 스캔을 해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롤러의 압력을 0.1초 단위로 미세 조정하는 거죠. 아, 사람의 눈으로 놓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오류를 기계가 실시간으로 잡아버리는 거군요.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불량품으로 폐기해야 했던 로스 물량들이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면서 수율이 비약적으로 치솟은 겁니다. 아, 불량률이 확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고마진 제품을 팔아서 이유는 커졌는데 네. 스마트 팩토리 덕분에 생산 단가와 불량 비용은 뚝 떨어지니 수익성이 폭발할 수밖에요. 아, 양쪽에서 마진이 벌어지는 구조네요? 네, 2023년에 2.4%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이 2024년에 5.3%로 단숨에 2배 이상 점프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제품 믹스 개선과 공정 효율화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입니다. 와, 57년 된 낡은 굴뚝을 허물고 최첨단 센서가 돌아가는 미래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뼈대를 갈아 끼운 거네요. 완벽한 진화죠. 네, 그런데요, 이렇게 내부적인 체질 개선을 완벽하게 해냈고 장밋빛 전망이 가득해 보이는데도 이 기업의 행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냉정한 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죠. 맞아요. 아무리 물건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도 결국 원자재 가격이라는 거대한 외부 환경에 회사의 명운이 멱살 잡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실물 경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구리를 시장에서는 닥터 커퍼라고 부르잖아요. 네, 경제학 박사 같다고 해서 닥터 커퍼죠. 이 닥터 커퍼의 딜레마야말로 이구 산업이 가진 가장 거대한 리스크인 동시에 다시 없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이기도 하다. 네, 먼저 시장을 압도하는 중장기적인 호재부터 짚어보죠. 최근 AI 혁명으로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소모량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 먹는 하마들이 엄청 생겨나고 있죠. 이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낡은 전력망을 교체하는 슈퍼그리드 프로젝트들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 전선과 변압기의 핵심이 전부 구리입니다. 아, 거기도 구리가 필수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데이터 센터형 구리 수요만 지금보다 6배 이상 폭발할 것이라는 이른바 구리 슈퍼사이클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와, 6배요? 장기적으로는 구리가 진짜 없어서 못 파는 시대가 온다는 건데 근데 당장 눈앞의 현실은 꽤 매섭게 돌아갔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그 단기적인 변동성 리스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네, 수치가 좀 꺾였죠. 제가 2025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니까 152억 원으로 아주 호실적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29%나 주저앉았습니다. 네, 큰 폭으로 감소했네요. 147%씩 뛰던 이익이 갑자기 꼬꾸라진 원인을 찾아봤더니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의 내수 경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여기에 미국 대선 이후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국제 구리 가격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이더라고요. 네,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비판적인 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를 풀 가동해서 불량률 제로의 완벽한 전기차 부품을 만들어낸다 한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이 뚝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영업이익이 30%씩 날아가는 구조라면요. 네. 이건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가공업이라는 태생적이고 본질적인 한계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원자재 가격 널뛰기에 당하면 끝 아니냐는 아주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 원자재 가공 산업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려면요. 여기서 메탈 로스와 롤마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의 차이를 완전히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메탈로스와 롤마진요? 네. 이구 산업은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사오듯 해외 원산지에서 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해 와서 공장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가공을 시작합니다. 네네. 그런데 내가 구리를 비싸게 사왔는데 가공하는 한두 달 사이에 국제 구리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싸구려 구리를 비싸게 주고 산 꼴이 되네요. 그렇죠. 창고에 쌓여있는 구리의 재고 가치도 회계장부상에서 함께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장부상의 재고 평가 손실을 우리는 메탈 로스라고 부릅니다. 아하. 2025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익 감소의 주 원인이 바로 구리 가격 하락에 따른 이 메탈 로스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창고에 쌓아둔 재료의 가격표가 떨어져서 회계적으로 손해를 본 것처럼 장부에 떡하니 찍혔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공장을 돌려 벌어들이는 진짜 수익 창출력, 즉 본연의 경쟁력을 보려면 롤마진에 집중해야 합니다. 롤마진은 뭔가요? 롤마진은 원재료인 구리를 사온 가격과 이걸 가공해서 고객사에게 최종 제품으로 넘길 때 받는 가격 사이의 스프레드, 쉽게 말해서 가공비 마진을 뜻합니다. 순수한 가공의 대가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의 파도에 휩쓸려 메탈 로스가 발생해 실적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장기적인 비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네네. 글로벌 구리 광산들의 공급망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제약되어 있는데 전기차와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친환경 인프라 수요는 폭발하는 구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구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구리가 귀해져서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구 산업처럼 시장 점유율 24%를 장악하고 57년의 아변 노하우를 가진 대체 불가능한 과점 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족족 그 상승분을 자동차 부품사들에게 넘기는 제품 판가의 100%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부품사들한테 가격을 올려받아 버린다는 거군요. 네, 아주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당장 분기 실적에 찍히는 그 재고 평가 손실의 착시에 흔들릴 게 아니라 결국 온 세상이 구리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구조적 흐름 속에서 이 기업이 롤마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펀더멘탈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이 회사를 수치적으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요. 고개가 심하게 갸우뚱해집니다. 밸류에이션 말씀이시죠? 네, 이구산업의 재무 건전성 지표를 보면 유보율이 무려 715.9%에 달하고 부채 비율은 141.2% 수준입니다. 네, 건실하네요. 원자재를 대규모로 선매입해서 쌓아둬야 하는 장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곳간에 현금이 넉넉한 굉장히 탄탄한 재무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고작 1,356억 원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 지표인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13.3대 수준에 불과해요. 13.3배요? 너무 낮은데요. 동종 비철금속 업종의 평균 PER이 33배인데 절반도 안 되는 현저한 저평가 상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PBR 역시 1배에서 1.2배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투자자들의 뇌리에 깊게 박힌 오래된 선입견 때문이죠. 선입견이요? 네, 이구산업의 전체 매출 중 3분의 1이 최첨단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서 나오고 있는데도요. 시장은 여전히 이 회사를 광석이나 녹여서 구리판이나 파는 더럽고 무거운 구형 가공업체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전기차나 AI 첨단 소재 기업으로서 받아야 할 높은 밸류에이션, 즉 멀티플 상향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네요. 시장 심리가 참 냉혹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과거 수많은 한국의 전통 중소형주들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거버너스 디스카운트, 즉 지배구조 할인이라는 심리적 장벽이 아주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지배구조 할인이요?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거랑 일맥상통하네요. 네. 회사가 아무리 스마트 팩토리를 돌리고 영업이익을 147%씩 늘리며 돈을 갈퀴로 긁어 모아도요. 그 이익을 소액주주들과 투명하게 나누지 않고 회사 곳간에만 쌓아둔다면 시장은 결코 높은 가치를 쳐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구산업이 이 만성적인 저평가 국면을 스스로 타개하기 위해 아주 강력하고 이례적인 카드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2026년 3월에 회사가 선제적으로 발표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이른바 밸류업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회사가 문서화된 공식 밸류업 계획을 통해 시장에 선언을 한 겁니다. 어떤 선언인가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번 돈에서 배당 성향 20% 이상을 무조건 유지하겠다고 공식적인 약속을 딱 박아버린 겁니다. 오, 20% 이상 보장이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닌 게 실제로 2025년 이익 배당 금액을 확인해 보면 약 30.1억 원을 주주들에게 풀었는데요. 이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80%나 급증한 파격적인 수치입니다. 와, 80% 인상이면 진짜 주주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하네요. 거기에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주총회 전자투표제까지 전격 도입하면서 폐쇄적이었던 지배구조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벌어들인 이익의 주주 환원율을 수치로 명문화해서 고정해버렸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앞으로 창출해낼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정확히 그겁니다. 자신감의 발로죠. 네네. 거기에 아까 짚어주신 715.9%라는 풍부한 사내 유보금, 즉 막대한 총알이 있잖아요. 네, 현금이 넉넉하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마진이 높은 자동차 부품 소재 전용 설비를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투자 여력까지 이미 완벽하게 장전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군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 20%라는 든든한 주주 환원이라는 안전판을 보장받으면서요. 동시에 시장의 이 회사를 전통 구리 업체에서 전기차 및 AI 핵심 소재 기업으로 다시 바라보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터지는 그 짜릿한 트리거를 기대할 수 있는 완벽한 교차로에 서게 된 셈입니다.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네, 오늘 깊게 파고든 이구산업의 여정을 관통하는 수치자는 명확합니다. 1968년에 지어진 57년 업력의 공장이 국내 점유율 24%라는 강력한 과점적 지위를 무기로 전기차 소재 매출 비중을 32%까지 끌어올렸고요. 네, 체질 개선에 성공했죠. 그리고 147%라는 경이로운 이익 성장을 증명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PER 10.3배라는 억울한 저평가 딱지를 떼어내기 위해 배당 성향 20%라는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의 승부수를 띄우면서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장치 산업의 묵직한 기본기와 다음 세대를 주도할 모빌리티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이구 산업이라는 하나의 기업 안에서 수치로 완벽하게 융합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청동기 시대부터 인류가 무기와 도구를 만들며 써왔던 가장 원초적이고 낡은 금속인 구리. 그 구리가 이제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전기차의 배터리와 세상을 뒤바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을 물리적으로 엮어내는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로 부활했습니다. 가장 무겁고 시커먼 굴뚝산업이 사실은 가장 빠르고 가벼운 미래 첨단 기술의 심장박동을 움켜쥐고 있다는 이 묘한 사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라는 것이 실험실에서 무언가를 뚝딱 창조해내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흔한 소재를 가장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는 치열한 진화 속에도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